판 사람도 많지만 팔고 또 많이 떨어졌을 때 또 사는 것도 전략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언제 또 떨어지고 언제 올라갈지는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 그런 거는 막 진짜 10배, 100배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주식은 이제 최소한 3년 정도 보고 아,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엔비디아가 최근 주가가 예. 진짜 엄청나게 날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전문가분들이나 모든 예. 방송에서 엔비디아를 좀 주목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엄청난 상승세가 예. 아니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예상이 되는지 기대가 되는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그 찬반이 상당히 나눠 있어요, 지금. 올라간다, 아니다. 예.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막 욕먹고 막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제 생각은 말씀드리면,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 엔비디아 보시면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서학 개미들이. 올라서? 예, 많이 팔았습니다. 왜냐면 급작스럽게 이제 오르다 보니까 이제 지친 거죠. 예, 지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이제 미리 판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분명히 조정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안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익 실현을 또 하게 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뭐 당분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급작스럽게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보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AI. 예, 맞습니다. 지금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챗 GTP 이쪽은 거의 인공지능, 그쪽은 엔비디아가 90% 이상 지금 90%요? 예, 거의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수요가 앞으로 지금 이제 초창기인데 계속 이제 온전히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당분간은. 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제 대세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특히 이제 잘하고 있어요. 그 분야에서.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고객 마인드가 상당히 투철합니다. 그래요? 예,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서비스, 그 다음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발생했을 때 엔지니어를 바로 이제 보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운영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도 이제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서비스를 다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풀스택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객이 불편함이 없게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한 걸 이제 제때 불편함이 없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록인 전략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가둬놓는 예, 가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 쓰지 않으면은 고객이 엄청나게 불편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가 초창기부터 잘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생태계를 만든 겁니다. 그 AI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태계를 지금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칩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플랫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점이 뭐냐면 이 모든 걸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너무 불편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태계를 되게 공고하게 이제 만든 겁니다. 예. 그럼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되면 예. 삼성전자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도 수요가 늘어나면 SK에서 이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다른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또 발생이 되면 또 삼성이 온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젠슨호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그래서 이재용 대표님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 보는 게 이제 3가지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거기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메타버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옴니버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도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애플이 그거 곡을 발표했잖아요. 그 다음이 메타버스라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도 엄청난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쓸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조업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게 지금 공장에 보시면 지금 스마트 팩토리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를 설계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로 미리 설계를 다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 최적화로 공장을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럼 비용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그 공장의 어떤 그 라인을 최적화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적게 발생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생산 능력도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리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건축 산업 이쪽에도 건축을 하기 전에 미리 그러한 건축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리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엄청나게 세이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그 제조업들이 다 이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럼 메타버스 쪽도 예, 예. 만약 확장되면 예. 엔비디아가 수혜를 입어요? 수혜를 엄청나게 있겠죠. 지금 매출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그게 나중에 간다라면은 엄청난 그런 혜택이 올 수 있는 거고요. 매출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돈이 안 됩니다. 이 생태계를 만드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나중에는 그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다 엔비디아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예. 그런 거는 막 진짜 10배, 100배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뭐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이나 인공지능. 아, 예, 그렇게 인공지능 해석해요?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그 주가 상승률도 높은 이유가 칩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플랫폼 기업, 이런 기업은 이제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야, 그 플랫폼 기업으로 해석해야 되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자율주행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쪽도 지금 엔비디아 드라이브라는 이제 플랫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엄청난 지금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칩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플랫폼까지 모든 걸 지금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온 기업들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지금은 뭐 매출이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인공지능 할 때도 처음에 돈이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엄청난 생태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니까 폭발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나중에도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실제로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그 기미가 보입니다. 상당히 매출 증가 속도가.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인공지능 말고도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인공지능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면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뭐 정부 기관 이런 데도 엔비디아 이런 인공지능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입하지 않는 기업들은 아마 도태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 비용을 웬만한 제조업이나 기업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그런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그래서 그런 구독 서비스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싼 가격에 고객들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칩에서부터 모든 걸 제공합니다. OS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플랫폼까지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동시에 풀스택으로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고객은 진짜 코드 하나만 이제 꼽으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편하게 이제 만든 거죠. 그 엔비디아가 그렇게 독점하고 돈을 잘 벌고 유망하면 다른 기업들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올 수 있죠. 지금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그쪽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칩만 개발해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부터 해가지고 플랫폼까지 풀스택으로 완전히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이제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하면 이제 고객이 한번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공지능 따로 하고 소프트웨어 따로 하고 플랫폼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객이 엄청나게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모두 한꺼번에 이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는 엔비디아가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아,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가 그렇게 강력한 거고 비90% 독점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물론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예. 일시적으로 뭐 분할 매도 할 수는 예. 있겠지만 예.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예. 빠졌을 때 더 맞습니다.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판 사람도 많지만 팔고 또 많이 떨어졌을 때 또 사는 것도 전략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언제 또 떨어지고 언제 올라갈지는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저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뭐 괜찮은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게 언제 시점이 될지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보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AI 인공지능 쪽이 커지고 예. 메타버스도 커지고 이러면 삼성전자랑 예. SK하이닉스도 이제 거기에 또 연동된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세트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예. 수혜를 입는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1차적으로는 엔비디아고 예, 맞습니다.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그 엔비디아가 이제 폭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혜를 입는 기업이 지금 뭐 삼성이나 SK가 수혜를 입죠. 그 다음에 또 수혜를 입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TSMC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TSMC에서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SMC가 수혜를 입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TSMC가 제조를 하게 되면 또 노광 장비가 필요하니까 ASML 거기서 이제 들여오겠죠. 그러니까 또 ASML이 또 수혜를 보겠죠.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라인을 또 증설하면 소부장 기업들이 또 혜택을 보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선순환이 됩니다. 반도체 산업은.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예. 만약에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다면은 예. 어떤 분야의 기업들을 전망 있게 보세요? 물론 언급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예. 그거 정리 예. 차원에서 예,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삼성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삼성도 좋은 선택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성향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나는 안정적으로 간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원한다. 이러면 이제 삼성전자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게 좋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좋은 선택입니다. 삼성은 아마 손해는 보지 않을 겁니다. 지금 투자하면. 근데 엔비디아는 분명히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는. 예,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만약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게 좋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SML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EUV 장비는 다른 기업에서 10년 동안은 만들지 못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인텔이나 삼성도 개발을 만들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인텔이나 삼성도 뭐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막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모든 장비가 지금 못 들어갑니다. 예전에 뭐 EUV 장비뿐만이 아니고 DUV 그 이전 버전이거든요. 이 장비도 지금 중국에 못 넣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중국 내에서도 장비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많이 떨어집니다. 기술 수준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에는 아마 불가할 거고요.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ASML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이 에너지 장비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회로를 더 미세하게 그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예, 그게 보면은 그 렌즈의 크기를 더 확대시켜가지고 해상력을 높입니다. 그러면 또 훨씬 더 미세하게 이제 회로를 그릴 수 있거든요. 이 장비가 보통 이제 EUV 장비가 한 2천억 정도 된다 보면 하이 에너지 장비는 보통 5천억 됩니다. 예, 엄청나죠. 그래서 이 장비는 더욱더 못하는 거죠. 다른 기업에서. 그게 아마 2025년 되면 아마 인텔, TSMC, 삼성에서 아마 도입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ASML도 계속 이제 장비를 업그레이드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년 내에는 절대 불가하지 않을까. 분명히 ASML도 분명히 중간에 떨어집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또 앞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면 분명히 성장한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뭐 1년 전, 그 전에도 계속 ASML, 그 다음에 엔비디아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장기적으로 보고. 맞아요. 예. 예. 근데 중간에 많이 떨어지기도 했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모아갔으면 돈 많이 벌었죠.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지수 자체도 예. 많이 올라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그때 막 제가 우리나라에서 ETF 8,000원, 9,000원 이렇게 봤는데 지금 다 12,000원 이 정도까지 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 산업은 지금이 최저점이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남들이 안 할 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삼성도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황일 때 이제 투자를 하시면 주식도 나중에 이제 호황일 때 분명히 그런 혜택을 보신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협력이 네. 좀 더 가시화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 가시화되고 있어요. 예, 예전에 그 이전 대통령이죠. 뭐 삼성하고 그다음에 현대 이렇게 총수 이제 모아놓고 이제 협력해라 이렇게 이제 종용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총수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공장도 방문하면서 뭐 친목도 다지면서 해가지고 이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협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지금 두 가지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인포테인먼트 쪽 이쪽입니다. 예, 이쪽은 상당히 이제 EUV 공정을 사용해야 되는 상당히 이제 고성능의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개발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구공정은 많이 그래도 올라왔어요. 지금 뭐 엔지니어 채용해가지고 많이 이제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개발도 많이 하고 있는데 EUV 공정 사용하는 거는 상당히 하이테크이기 때문에 개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서 이제 개발을 해주는 거죠. 설계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설계와 동시에 이제 파운드리에서 이제 동시에 이제 제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두 가지가 메인인데요. 인포테인먼트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다스 쪽입니다. 아다스 쪽이 먼저 지금 시도를 합니다. 아다스는 이제 운전자 그 자율 주행 보조 시스템인데요.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성능 반도체가 쓰이는데요. 그쪽에서도 그 삼성에서 이제 설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파운드리에서 이제 해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같은 국내 기업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TSMC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화 동질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제조하는 게 훨씬 더 뭐 물리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 협력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아마 계속 확대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현대에서도 그 삼성이랑 하면 좋은 이유가 삼성은 지금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리도 하고 있으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삼성에서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인포테인먼트나 아다스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쪽도 동시에 이제 삼성에서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금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TSMC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하죠. 메모리 따로 받고 파운드리 따로 하고 설계 따로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고객이 필요한 걸 한꺼번에 제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삼성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협력을 계속 강화하지 않을까. 잘 되면.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건 이제 삼성전자, TSMC, NTL 로드맵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지금 3나노 지금 하고 있죠. 예. 삼성이 먼저 6개월 정도 이제 개발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TSMC가 한 6개월 정도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삼성은 이미 GAA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TSMC는 지금 핀팹 방식 쓰고 있고요. 2나노 때부터 이제 GAA 방식을 하는데요. 스케줄은 지금 2025년도에 지금 2나노 반도체 양산 예정입니다. 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이미 이제 3나노에서 삼성은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많이 이제 TSMC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은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7나노 반도체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2나노로. 근데 이제 스케줄 보시면 지금 2024년도입니다. 더 빠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퀘스천은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텔은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그 아직 그 설계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TSMC하고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텔이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생태계예요.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TSMC도 보면 생태계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중요한데요. 네. 그런 생태계를 잘 만들었어요. TSMC는 예전부터. 그 삼성전자도 지금 생태계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많이 발전돼 있고요. 근데 인텔은 그런 생태계가 아직까지는 또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예. 3나노 플러스는 뭐예요? 예, TSMC. 더 이제 버전이 업이 된 겁니다. 계속. 그래서. 예, 예. 인텔은 벌써 이제 지금 하반기로 들어서면은 예. 인텔 3나노가 나와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예. 수율도 잡히고 좋은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나오면 또 그래도 로드맵대로 가고 있는 거네요. 예, 하고는 있는데 지금 고객들의 어떤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해결돼야 되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예. 아, 삼성전자 정말 잘하고 있네요. 예, 예. 진짜 부지런히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되게 빠르게 예. 따라잡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는데요. 예, 앞으로도 잘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세종대에서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석사 과정 맡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쓴 책 자율주행차와 반도체의 미래라는 책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식은 이제 최소한 3년 정도 보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엔비디아 사가지고 주가가 분명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저도 이제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3년 정도는 보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교수님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대학교의 권영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